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전화로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지금 장모님 모시고 가는 중이니까 당신은 바로 식당으로 와. 뭐? 벌써? 당신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장모님 운전 못 하시는데 혼자 오시려면 힘들 것 같아서 회사에 반찬했지. 보니까 처갓댁에서 식당까지 거리가 꽤 되더라고. 차가 좀 막히긴 한데 예약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도 힘들 텐데 정말 고마워.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남편과 결혼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 모두가 배려심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날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전화를 끊고 있던 저를 보며 동료가 물었어요. 남편이야? 가만 보면 은주 씨는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우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는데. 남편이 워낙 잘하잖아요. 하긴 은주 씨 남편이 원래 유명하긴 하지. 근데 오늘은 또 뭐가 고맙다는 거야? 몹시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동료가 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이 엄마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한정식집에 예약해놨는데 남편이 반차까지 내서 엄마 모시고 식당으로 가고 있다고 하길래 너무 고마워서요. 사실 친정에서 식당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신경 써주는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우와, 진짜 대단한 남편이다. 아무래도 은주 씨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어쩜 남편부터 시댁 가족들 전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있는 거야? 그니깐요. 저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저도 모르게 남편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남편 경진대회가 있다면 우리 남편이 분명히 1등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퇴근을 하고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는데 엄마와 남편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평소 채소를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남편이 심사숙고해서 메뉴를 고른 덕분에 엄마도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엄마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해 있었기에 제가 놀리듯 물었어요. 엄마, 입이 귀에 걸렸네.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그동안은 너랑 나랑 단둘이 외롭게 살았는데 사이가 있으니 외롭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다 우리 사이가 얼마나 싹싹하고 성격이 좋은지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잖니. 그동안은 모임 가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사이 덕분에 기가 살아서 내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 김서방, 항상 고맙네. 아닙니다. 장모님께서 예쁘게 봐주셔서 그런 거지. 제가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걸요, 뭐. 없긴 왜 없어. 그냥 다 잘하는구만. 거기다 사돈 양반 두 분께도 항상 고맙고 말이야. 우리 은주를 그렇게나 예뻐해 주시니 엎드려서 절이라도 하고 싶다니까. 순간 엄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는데요.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둘만 외롭게 살고 있던 와중에 진짜 가족이 생겼다며 엄마가 정말 좋아했으니까요. 식사를 하는 내내 어찌나 웃었던지 입가가 뻐근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뒤 남편이 우리를 친정에 내려주며 미안한 듯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장모님, 제가 조금 더 있다 가고 싶은데 하필이면 제 친한 친구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친한 친구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서요. 그럼 당연히 가봐야지.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봐. 가면서 차 조심하고. 네, 장모님. 곧 또 찾아뵙겠습니다. 김서방, 오늘 잘 먹었네. 남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엄마가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 들어가자. 상가집 갈 때는 운전 조심해야 하는데. 김서방이 워낙 꼼꼼한 사람이잖아.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지. 우리 김서방이 보통 꼼꼼한 사람이 아니긴 하지. 어떻게 된 게 엄마는 나보다 김서방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세상에 김서방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항시 잘해야 한다. 시부모님께도 항상 잘하고.
알았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요. 문 앞에 택배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 택배 왔나 본데? 정수님이면 이모가 보낸 거네? 네 이모가 과메기 보낸 모양이구나. 그러고 보니 과메기 철이긴 하네. 우리 시부모님도 과메기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렇잖아도 사돈 양반 두 분한테 들으려고 넉넉히 보내라고 했어. 마침 잘 됐네. 집에 가다가 잠깐 들러서 가져다 드리면 되겠다. 내일 주말이라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자고 가려고 했는데. 싱싱할 때 드셔야 하니까 오늘 가져다 드려. 야채도 다 들어있어서 바로 먹기만 하면 될 거야. 그럼 그럴까? 작년에 보니까 형님도 과메기 엄청 좋아하던데 다 같이 먹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가져다 드려. 라며 엄마가 아이스박스째 건네줬습니다. 엄마도 먹어야지 이걸 그냥 다 주면 어떡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시댁에 가져다 드려. 이게 많아 보여도 먹다 보면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 엄마가 제 등을 떠밀고 있었기에 그 길로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가기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를 남겨두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댁에 도착을 해서 차를 주차하던 도중 익숙한 차량 한 대가 제 눈에 들어왔기에 혹시나 싶어 제가 차량 가까이로 다가가서 차 번호판을 확인하다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갓집에 간다던 남편의 차가 시댁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차량 안에서 남편 휴대폰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남편은 제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랬기에 그날 남편의 거짓말은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그날 아침 일이 떠올랐는데요. 출근을 하기 전 남편이 제게 어렵게 말을 꺼냈거든요. 여보, 나도 지금 연락받았는데 민철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네. 정말? 그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장례식장이 어딘데? 그게 지방이더라고. 그럼 회사 끝나고 바로 내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장모님 생신인데 그럴 수는 없고 생신 파티 해드리고 내려갈 거 하는데 괜찮을까? 그럼 민철 씨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내려가 봐야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난 혹시나 당신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거든. 내가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아님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 테니까 퇴근하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던지. 아니야. 처가댁 식구라고는 장모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식사하고 다녀올 테니까 장모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라며 미안한 듯 남편이 말을 했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방에 가야 한다던 남편의 차가 시댁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에 제 입장에서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가 준 아이스박스를 든 채 어떻게 해야 하나 잠깐 망설이다가 궁금함을 참지 못한 채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댁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던 순간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는데요. 시누이도 왔던 모양으로 조카들의 웃음소리까지 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제가 벨을 눌렀고 인터폰을 통해 저를 확인하던 시누이가 화들짝 놀란 채 외쳤어요. 아니 올케가 여긴 어떻게 왔어? 오늘 사돈 어르신 생신이잖아. 뭐? 누가 왔어? 올케라니. 많이 놀란 시누이의 목소리가 커져 있었기에 남편이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인터폰으로 제 얼굴을 확인한 것인지 남편이 놀라서 외쳤어요. 뭐야? 당신이 여길 왜 왔어? 잠깐만! 라며 남편이 인터폰을 껐고 순식간에 집안이 조용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곧 시어머님이 문을 열고 나왔는데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오늘 사부인 생신인데 어떻게 온 거니?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왜 말을 안 한 거예요? 집안을 둘러보던 제가 놀란 채 묻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집안이 온통 파티 분위기였거든요. 놀란 채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집안을 둘러보고 있자 남편이 안절부절 못한 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장례식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여보, 거짓말해서 미안해. 사실은 말이야. 남편이 미처 말을 잇지 못한 채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손바닥으로 남편의 등짝을 있는 대로 날리더니만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내가 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오지 말라는데 굳이 와서 이 사달을 만들고 있어. 엄마, 그렇게 내가 사실대로 말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인간아. 시어머님이 남편을 나무라다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 우리가 널 속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어머님, 그동안 혹시 저만 빼놓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혹시 당신 그동안 야근한다고 늦게 오고 그런 것도 나 몰래 본가에 가려고 그랬던 거였어? 아니라니까. 오해야, 오해. 대놓고 거짓말을 한 당신 말을 어떻게 믿겠어.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파티하시는데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기에 제가 급히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얘, 진짜 오해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다 말할 테니까 제발 진정 좀 해라.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는데 방해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사실 오늘이 내 생일이다. 다급하긴 했던 모양으로 시어머님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생신이시라니요. 어머님 생신은 2주 전이었잖아요. 그게 얘기하자면 참 긴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선 여기 앉아서 얘기하자꾸나. 시어머님이 제 팔을 잡아 끌고는 소파에 앉혔는데요.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봤더니 생신 축하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던 순간 시어머님이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만 빼놓고 우리끼리 놀려고 그랬던 게 절대 아니야. 내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얘들이 굳이 와서 이 난리를 피운 거야.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신 거예요? 그럼 2주 전에 생신이라고 다 같이 식사한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말이야.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시어머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잔 들이키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니들 결혼 전에 사부인이랑 나랑 생일이 같은 걸 우연히 알게 됐다. 근데 저한테는 왜 생일을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해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라며 시어머님이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호들갑을 떨며 시어머니께 말을 했다네요. 엄마, 진짜 신기한 일이 있어. 신기한 일이라니? 뭔데 그래? 지금 은주한테 문자가 왔는데 은주네 어머니 생신이랑 엄마 생신이랑 똑같아. 뭐? 은주 어머니 생신도 음력인 거야? 오, 그런 거 같아. 남편이 신기한 듯 말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시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네요. 너 혹시 은주한테 생일 똑같다고 말했어? 아니, 아직 안 했어. 너무 신기해서 엄마한테 먼저 말한 거야. 이제 막 문자 남기려고 하던 참이야. 남편이 제게 문자를 남기려던 순간 시어머님이 기겁을 한 채 말렸답니다. 너 은주한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을 하지 말라니.
너 네 누나랑 매형이랑 허구한 날 다툰 거 벌써 잊었어?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는데요.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이야기를 했다네요. 너 생각해봐라. 은주 어머니한테는 은주밖에 없잖니? 그건 그렇지. 그러니 잘 생각해봐. 나중에 니들이 결혼을 했는데 엄마 생일날이 되면 은주나 은주 어머니 성격이 어떻게 하겠어? 은주 어머니 생일도 이 엄마랑 같은 날짜라며. 시어머님 물음에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는 그제서야 무엇인가를 깨달은 모양으로 조용히 대답을 했답니다. 그야, 은주나 은주 어머니 성격에 시어머니인 엄마 생신을 먼저 챙기겠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무리 니들이 두루 챙긴다고 하지만 은주 어머니는 생일 때마다 혼자 얼마나 외롭겠니? 나야 네 아버지도 있고 네 누나 부부도 있으니까 괜찮지만 은주 어머니는 너무 외롭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근데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잖아. 그냥 엄마 생일을 2주 정도 빠르게 말해.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매번 오는 생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그렇다고 니들이 안 챙기는 건 아니잖아. 그냥 2주 먼저 생일 파티하면 되는 거야. 넌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치만 누나랑 매형이 이상해하지 않을까? 누나랑 매형한테는 내가 알아서 잘 말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넌 약속이나 잘 지켜. 그리고 결혼하면 처갓되게 잘해야 한다. 요즘 은주 같은 사람 찾아보기 힘드니까. 어쩜 그리도 예의가 바르고 잘 컸는지. 네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며느리감으로 은주를 데리고 온 거니까. 시어머님 말에 남편이 두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 뒤 시댁 가족들 모두가 작정을 하고 비밀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한참 동안을 이야기하던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너한테 거짓말을 한 건 정말 미안하구나. 오지 말라는데 네 시누이 부부가 굳이 와서 이러지 뭐니. 쟤도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와서는 이 사달을 만들어놨어.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시댁 가족들이 그럴 분들이 아닌 거 잘 알면서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아니다. 네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자격지심이 있다니 그런 생각을 왜 하고 있어? 그게 아무래도 아버지가 안 계셔서 다들 무시하나?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못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댁 가족들의 배려에 어찌나 창피한 마음이 들던지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이해했다는 듯이 시어머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 내 입장에서는 며느리 맘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던 건데 오히려 오해만 생기고 너한테 미안하기만 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를 하고 있었는데요.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기에 가족들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러지 마라. 내가 웬만하면 안 그랬을 텐데 네 시누이 부부가 결혼하고 난 뒤 명절 때만 되면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어. 이혼을 한다 만다 그러는 모습 보면서 내가 기함을 했지 뭐니. 그러면서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 입장을 많이 이해해줘야겠다고 다짐을 했어. 하긴 그때 우리가 많이 싸우긴 했지. 네 시누이가 말이다. 명절 때마다 왜 시댁에 먼저 가야 하냐면서 난리를 치는데 내가 심장이 떨려서 발 뻗고 잘 수가 없었다. 시어머님이 시누이 부부를 노려보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누이가 입을 잔뜩 내민 채 대꾸했습니다. 사실 내 입장에서는 완전 빡칠만 했잖아. 너 내가 그 빡친다는 그런 말 절대 쓰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아니 그러니까 엄청 웃기는 거잖아. 똑같은 자식인데 왜 명절날 시댁에 먼저 가야 하는 거야? 암튼 엄마가 시댁에 먼저 가라고 하니까 갔어. 근데 차례 지내고 친정에 가려고 하니까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시누이 올 때까지 이따가 가라고 하잖아. 그러다 보면 저녁 때가 되거든? 그럼 또 시누이가 왔는데 냉정하게 그냥 간다고 하면서
자고 가라고 시어머님이 은근슬쩍 또 말을 바꾸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빡이 치겠어 안 치겠어. 참 웃긴 게 시어머님 당신 딸은 친정에 온 거잖아. 근데 나는 왜 친정에 못 가게 하느냐 그 말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명절에 공평하게 시댁에 한 번, 친정에 한 번 이렇게 가자고 말을 꺼낸 거고. 그때 생각이 나는지 시누이가 잔뜩 흥분한 채 방방 뛰다시피 했는데요. 옆에 있던 고모부가 잔뜩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급히 말을 했어요.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암튼 내가 그때 일 겪으면서 느낀 게 아주 많아. 그런 일로 며느리 힘들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별일도 아닌데 그 난리를 친 거야. 어디를 먼저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니? 그래서 혹시나 우리도 다툴까봐 그러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생일에 사부인 혼자 외롭게 지내실 생각을 하니 내 마음도 안 좋았어. 그래서 그냥 둘러댄 건데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괜찮다니까. 네가 이럴 것 같아서 내가 더 그랬던 거야. 그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다. 부모 맘 다 똑같지 않겠니? 니들끼리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우린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항시 서로 아끼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며 시어머님이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렇게 그동안의 오해가 풀렸고 그 다음 생신 때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생신 파티를 했는데요.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하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답니다. 외롭게 지내던 엄마가 정말로 행복해 하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